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회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아래 그림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요, 시나리오 요약을 했는 결과값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노트북이나 프린트 스캐너에 관련된 자료 중에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에 관련된 시나리오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해서 시나리오의 그 결과값, 즉 평균의 변화된 값을 알아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값은 60일 때, 요것이 경기 호황일 때 80으로 변했을 때, 그리고 노트북이 60에서 80으로, 프린터가 35에서 70으로, 스캐너가 15에서 50으로 변했을 때 평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그리고 경기가 불황일 때 노트북이 60대에서 50대로, 프린터가 35대에서 25대로, 스캐너가 15에서 10으로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 되었을 때 평균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1번에 보면 노트북 프린트 스캐너 값의 변화에 따른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다. 2번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이다. 3번 시나리오의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어 표시된다. 4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실행하기 전에 변경 셀과 결과 셀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였다. 자, 요거는 원래 노트북이나 프린터 스캐너라고 하는 이 이름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름 자체를 변경해서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의 값을 변경하면 자동으로 변경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22번. 다음 중 아래의 고급 필터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고급 필터에 관련된 필드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어 있는데요. 국사, 영어, 평균 세 가지 필드 중에서 국사가 80점 이상, 그리고 영어가 85점 이상이 같은 행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평균은 같은 행에 있지 않고 바로 아래 칸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같은 행에 있는 것은 and로 뭐뭐면서라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다른 칸에 주어져 있을 때는 거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나라고 하는 것은 오와의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국사가 80점 이상이면서 영어가 85점 이상이거나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료를 추출하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문제를, 여기는 지금 국사가 80점 이상이거나로 들어갔죠. 면서여야 되는데, 그럼 1번과 2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면서 그리고 그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요,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자, 23번. 다음 중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른쪽에 제가 예시를 들어 놓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생산 1팀, 그 다음에 생산 2팀, 생산 3팀, 각각의 지금 현재 팀별로 생산량이 1분기 아이스크림 생산에 관련된 현황을 통합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먼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블록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서 통합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를 합계 함수나 거기에 해당되는 뭐 최대값, 최소값, 평균 다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걸 하고 참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보기 여기 조절 단추 있죠. 이 조절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표 A의 2번에서부터 D열의 9행까지 표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추가 버튼을 각각 눌러주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첫 행과 왼쪽 열이 일치하는 데이터만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행과 첫 행과 왼쪽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왼쪽에 해당되는 값이 다를 경우에는 그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해서 통합할 수도 있다. 자, 2번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아니죠. 에만 우리는 보통 문제를 풀다 보면 뭐뭐만 이렇게 only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형태에서는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트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찾아보기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다른 시트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통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3번은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 맞죠? 그리고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 통합이라는 말은 통합은 인티그레이션이라서 실제로 A 대리점, B 대리점, C 대리점에 있는 것을 상반기의 자료로 알아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 통합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24번 다음 중 아래의 부분합 대화 상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분합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나온 것처럼 직급을 가지고 그룹을 먼저 합니다. 그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이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는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것이 바로 정렬입니다. 그런 다음 정렬을 한 다음에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그룹을 지을 것인지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와 같은 경우는 급여라는 항목을 합계 함수를 이용해서 그룹을 지을 건데요. 자, 첫 번째 자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가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그룹화를 한번 하고 다시 또 그룹을 다른 항목에 의해서 그룹을 지우고 싶을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제를 해야지만 두 번째 형태로 부분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지문을 볼까요? 1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직급 항목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맞죠? 부분합의 실행 결과는 직급별로 급여 항목에 대한 합계가 표시된다. 맞죠? 3번 인쇄 시 직급별로 다른 페이지에 인쇄된다. 자, 지금 요거는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되겠죠? 그리고 4번에 계산 결과는 그룹별로 각 그룹의 위쪽에 표시된다.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위쪽이 틀렸습니다. 자, 25번 다음 중 매크로 대화 상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반복되어지는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매크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매크로를 작업할 때는 엑셀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할 수도 있고 단추, 컨트롤 그룹에서 단추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균 계산하기와 매크로가 있는데요. 현재 매크로의 위치는 열려있는 모든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매크로 옵션을 이제 주면요. 여기 이제 매크로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하기를 해서, 요거는 이미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실행하거나 편집하거나 아니면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옵션을 클릭을 해보면 매크로의 이름은 수정을 할 수가 없고 바로가기 키는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 즉 이 매크로가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수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일단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된다, 맞죠? 그리고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고 하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열려서 한 단계씩 코드를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3번 편집 단추를 누르면 선택한 매크로의 명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매크로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의 매크로 이름과 설명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제가 아까 전에 여기 화면을 보여드렸듯이 매크로 이름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이름을 수정하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될까요? 네, 편집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날짜 데이터를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채운 경우에 채울 수 있는 값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날짜를 넣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 7월 22일이라고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오른쪽 이 셀의 오른쪽 하단에 열십자 모양으로 생겨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연월일 중에서 1이 이렇게 일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평일로만 1단위 증가하는 날짜를 채울 수 있다. 주 단위로 증가되는 날짜를 채울 수 있다. 월 단위로 증가되는 날짜를 채울 수 있다. 연 단위로 증가되는 날짜를 채울 수 있다. 연월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주 단위로 증가되는 날짜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27번 다음 중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맞춤 탭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셀 서식은 굉장히 엑셀에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표시 형식, 맞춤, 글꼴 채우기, 테두리,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 맞춤에서 보면 셀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영역에서 데이터 값이 여러 개인 경우에 마지막에 셀의 내용만 남기고 모두 지운다. 맞죠? 자, 그리고 만약 이런 식으로 셀 병합을 시켜버리게 되면 셀을 병합하려면 왼쪽 위에 값만 남고 나머지 값은 잃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셀의 맞춤은 여기 셀의 맞춤이죠. 셀의 맞춤을 하게 되면 셀의 너비에 따라서 글자가 긴 경우에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방향은 데이터를 세로 방향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가로의 회전 각도를 지정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줄 바꿈은 텍스트의 길이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는 자동으로 줄을 바꿔 나누어서 표시한다. 여기서 텍스트 줄 바꿈 같은 경우는 Alt, Enter 기능을 사용해서 줄을 바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여기 봤듯이 셀을 병합하면 왼쪽 위에 값만 남고 나머지 값은 잃게 된다 했는데 여기 첫 번째 값만 남게 되고 나머지 데이터가 없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여기는 마지막의 내용만 남기고 모두 지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셀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요. C5번 셀에 값을 입력하고 ESC 키를 누르면 C5번 셀에 입력된 값이 취소된다. 자, 여기 제가 예제로 데이터를 눌러봤는데요. 자, C5번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홈키를 눌렀을 때 홈키를 누르면 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렇게 C5번 셀이 입력된 후 C1번 셀로 포인트가 이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홈키를 누르게 되면 A의 1번 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C5번 셀에 값을 입력하고 ESC 키를 누르면 C5번 셀에 입력된 값이 취소된다. 2번 C5번 셀에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C5번 셀에 입력된 값이 D의 5번 셀로 포인트가 이동이 된다. C5번 셀의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C의 5번에서 엔터를 누르면 C의 6번 셀로 포인트가 이동한다. 그죠? 자, C5번 셀의 자료를 입력하고 홈키를 누르면 C5번 셀에 입력된 후 C1번 셀로 셀 포인트가 이동한다. 자, 그게 아니고 A의 1번 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29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C의 2번에서부터 C의 5번까지의 영역에 수행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백스페이스를 눌렀을 때는 여기 지금 제가 백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봤는데요. 첫 번째 자료가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내용 지우기를 하게 되면은 모든 내용이 다 지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홈의 편집의 지우기에서 내용 지우기도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도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백스페이스는 한 개의 데이터만 삭제가 됩니다. 30번 다음 중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마지막에 보호 탭이 있어요. 이 보호 탭을 보면 기본적으로 잠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수식을 숨기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해서 시트 보호를 하게 되면 수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1번 시트 보호에서 잠긴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시트 보호 설정에 셀 서식의 보호 탭에 숨김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숨김은 수식에 관련된 숨김입니다. 자, 셀 잠금 또는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려면 워커시트를 보호해야 합니다. 워커시트를 보호하려면 검토 탭에서 변경 내용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시트 보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트 보호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셀 서식의 보호 탭에서 잠금과 숨김을 해주면 수식까지도 숨겨진다는 얘기입니다. 2번을 한번 볼까요? 시트 보호 시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지정할 수 있으며 암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용자가 시트 보호를 해제하고 보호된 요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번 통합 문서 보호는 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 숨기기, 이름 바꾸기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4번 통합 문서 보호에서 보호할 대상으로 창을 선택하게 되면 통합 문서의 창을 옮기거나 크기 조절, 그 다음에 닫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자, 정답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 보호에서 잠긴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보호 탭에서 숨김이 선택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여기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잠금, 그죠? 자, 31번 다음 중 매크로 이름을 정의하는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 이름을 쓸 때는요, 이런 특수 문자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존의 매크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면 기존의 매크로를 새로 기록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가 아닌 문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름에 사용되는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크로 이름에 사용되는 영문자는 대문자나 소문자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2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 직무가 지금 이렇게 이름, 직무, 국사, 상식, 평가가 있는데요. 직무가 90점 이상이거나, 자, 이거나 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오와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점 이상이면 국사와 라고 했으니까 바로 and가 또 들어가겠네요. 자, 그리고 이상이면 여기에 이면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거 보니까 if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나온 것이 if, or와 그 다음에 and가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된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if, or와 and. 아니죠. if, or와 and인데요. if, or와 and지만 이렇게 or와 안에 조건식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if 문제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면 되니까, 자, 우선 여기에서 직무가 90점 이상이거나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무가 B의 2번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니까 B의 2번이 90점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점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and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하면 평가에 통과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우선 함수의 형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f라는 함수는 조건식이 오고 그 조건식이 참이면 쉼표 다음에 있는 참값을, 그렇지 않으면 쉼표 조건식 참값 뒤에 있는 거짓값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다른 조건식이 한 개가 아니고 조건식이 두 개,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or나 and를 사용하게 됩니다. or를 사용하게 될 때는 뭐뭐이거나 and를 사용할 때는 뭐뭐이고 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내용은 형식을 알면은 문제를 대입해 보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33번 아래 시트에서 수강생들의 학점별 학생 수를 2의 3번에서부터 2의 7번 영역에 계산하였다. 2의 3번에 입력될 수 있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학점별 학생 수라고 했기 때문에 count 함수가 사용이 되겠죠. 자, 1번은 count긴 한데요. 형식이 틀렸습니다. count하고는 일단은 숫자 데이터에 대한 것만 헤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B의 3번에서부터 B의 8번까지 문자로 되어 있는 자료를 헤아릴 때는 count A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count A는 또 형식이 이렇게 범위만 주어집니다.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번과 2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 형식이 일단 맞게 된 것을 한번 볼게요. 자, count if는 먼저 범위가 들어가고 그리고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B열의 3에서부터 B열의 8n까지
그리고 이것을 절대 참조를 사용한 이유는 지금 현재 여기 학점을 구하는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밀게 되면 번지가 하나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범위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행과 열에 이렇게 달러 기호를 써서 절대 참조를 했고, 그런 다음에 여기 A인 경우, B인 경우, C인 경우는 각각의 셀마다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 참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함수의 형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4번,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옳은 것은? 자, 여기도 left나 mid나 right 이런 문자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함수 중에 left는 문자 데이터 중에서 왼쪽에서부터 추출 개수를 얘기합니다. right는 문자 데이터를 오른쪽에서부터 추출할 개수를 나타냅니다. mid는 중간에서부터 추출할 글자 수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시작 위치가 왼쪽이나 오른쪽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mid는 반드시 시작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자, left, mid 볼까요? mid sound of music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백도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O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 문자에서 5번째에서 6자를 추출하세요 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째. 6자죠. D,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D에서부터 M까지 들어가는데요. 왼쪽에서부터 3자라고 했으니까 D, 공백, O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D가 없고 O, F만 나왔으니까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해보면요, 두 번째 값이 정답이 나오네요. 자, right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7자죠. 하나, 둘, 셋, 넷, 5, 6, 7. F부터죠. 자, 여기에서 mid는 두 번째니까 하나, 둘, 공백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세 글자. 하나, 둘, 셋. 공백 MU입니다. 공백 MU 맞게 나왔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나씩 해 나가면 아주 재미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답이 4번이 만약에 나왔으면 어려웠겠죠. 계속 4개, 3개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mid, left, right 이렇게 문자 함수나 무슨 함수가 나오든 간에 함수의 형식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5번,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이나 가로, 세로, 축 제목 같은 것 또는 범례, 그림 영역 등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3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키를 쓴다? Alt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차트 종류를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36번, 아래의 워크시트는 수량과 상품 코드별 단가를 이용하여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 중 D열의 2번에 사용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수량은 나와 있지만 단가를 찾기 위해서는 상품 코드별로 단가가 따로 별도로 이렇게 참조표가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VLOOKUP 함수인데요. 이 VLOOKUP 함수는
이 상품 코드나 단가의 이름이 열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브이로그업입니다. 그래서 수량은 여기죠. C의 2번. 자, C의 2번은 다 똑같아요. 곱하기는 별입니다. 아스트릭. 그리고 브이로그업 함수를 사용해서 자, 지금 현재 내가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검색값, 참조 범위, 열번호, 옵션입니다. 검색값이 첫 번째 데이터 B의 2번이죠. 자, B의 2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번과 3번이 있습니다. 그럼 2번과 4번은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참조 범위가 나오는데요. 이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참조 범위인데 이름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름은 제외시킵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만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B열의 8번에서부터 C열의 10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B열의 8에서 C의 10번 둘 다 똑같네요. 그리고 열번호가 1단가라고 하는 것이 2열에 있으니까 2라고 되어 있죠. 2. 자, 그런데 이 단가가 정확하게 여기 옵션에서 정확하게 AA-10일 때는 3000, CC-30일 때는 7000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할 때는 반드시 0을 써야 됩니다. 1번과 같이 옵션을 생략하게 되면 근사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false 또는 0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추세선에 표현할 수 있는 차트 종류는 요거는 1번은 방사형입니다. 여러 개의 집계 자료를 가지고 표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2차원 원형입니다. 요거는 3차원 자 도넛이죠. 여러 계열을 사용할 때 쓰는 도넛이고 이 원형은 한 개의 계열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거품형인데요. 이 지금 현재 분산형 중에서 거품형이 바로 추세선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종류는 바로 이 분산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산형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의 종류를 알아두는 것도 좋겠지요. 요거는 여러분 뭐라고요? 예, 방사형. 요거는 원형. 그리고 요것은 도넛입니다. 원형과 도넛의 차이는 실제로 계열이 하나일 때는 원형을 사용하고 여러 계열을 표현할 때는 도넛을 사용합니다. 38번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3차원 원형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계열 옵션으로 첫째 조각으로 각을 90도로 설정하였다. 차트 종류는 원형으로 지정하였다. 3차원 원형입니다. 데이터 레이블 내용으로 여기 데이터 레이블은 각각의 이름과 그리고 판매 대수가 들어가 있네요. 예, 항목 이름과 값을 함께 표시하였다. 차트 제목을 그림 영역 안에 위쪽에 표시하였다. 자, 요거는 지금 차트 영역과 여기 원형이 들어있는 3차원 원형이 들어있는 그림력이 있는데요. 이 제목을 여기 안에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림 영역 안에 있다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데이터 레이블은 항목 이름과 판매 대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39번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나누기는요.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선이 파선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점선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파선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고급에서
엑셀 옵션에 고급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이렇게 그 페이지 나누기 표시를 해제하면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페이지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인쇄할 수 있도록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구분선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마우스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클릭해서 끌면은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점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해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거는 선은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임의로 인쇄하고자 하는 범위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행 높이나 행의 높이, 요 행의 높이죠. 열의 너비를 변경해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변경이 됩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파선은 자동 페이지 나누기를 나타내고 실선은 사용자 지정 페이지 나누기를 나타냅니다. 40번 다음 중 머리글 편집과 바닥글 편집에서 명령 단추와 그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엑셀로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한글처럼 머리글과 바닥글을 좌우 여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붓펜처럼 보이는 거 있죠? 예, 요것은 그림 서식입니다. 그림 서식이 그리고 이렇게 샵이 하나 있는 것은 페이지 번호 삽입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시간 삽입입니다. 자, 이렇게 엑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간 것은 시트 이름을 삽입하는 건데,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시트 이름을 삽입하는 것은 요거가 되겠죠. 요것은 시트를 이름이 아니고 엑셀 시트에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구역이나 가운데 구역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구역으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그림을 삽입시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프레드시트 일반 21번부터 40번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